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저는 휴가를 와 있고요. 휴가지라서 이제 배경이 이렇습니다. 휴가를 가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수영장을 간다, 비키니를 입는다 라고 한다면 항상 제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잘 준비를 해서 가야지, 안 그러면 약간 낭패인 경우, 곤란한 경우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제 휴가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방법에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왁싱을 하는 방법, 병원에서 레이저 제모를 받는 방법. 두 가지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다 받아봤고, 왁싱은 시술해 보진 않았지만 레이저 제모는 충분히 많이 시술해 본 사람으로서 이 시술들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뭐 두 가지 방법 다 관리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필요에 맞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시면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병원에서 하는 레이저 제모가 좋은 것만 또 아니고요. 왁싱을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사실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왁싱은요, 장점이 뚜렷합니다. 왁싱을 하고 나면 털이 하나도 없어요. 매끈해져요. 그 면에서는 굉장히 좋죠. 레이저 제모는 제모를 한다 그래서 이제 털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왁싱은 있는 거를 다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왁싱 과정에서 뽑히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막 촉식계로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매끈한 외음부를 완성을 할 수 있다. 이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봐요. 나는 이런 깔끔한 피니쉬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왁싱을 선호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왁싱의 단점도 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당장에 생각을 했을 때 1회 시술의 가격이 레이저 제모보다는 조금 저렴하거든요. 제가 받을 때는 왁싱이 한 10만 원 정도 하면 레이저 제모가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레이저 제모는 한계라는 게 있죠. 마냥 계속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왁싱은 한 달 간격으로 매달 해야 됩니다. 혹시나 빼먹어서 한 달이 넘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처음 시작하듯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매달 해야 된다. 이게 좀 귀찮고도 장기적으로 돈이 들어가면서도 이제 내 시간을 이제 훔쳐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너무 아픕니다. 레이저 제모도 아파요, 물론. 그렇지만 저는 왁싱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왁싱을 받아봤지만 짧게 걸리는 거는 30분, 길게 걸리는 거죠. 1시간 반 또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데 하는 내내 아픈 거예요. 사람 따라서 이제 통증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이게 털을 뽑는 과정에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모근이 얼마나 단단하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피부가 어떤 피부인지. 저는 피부도 단단한 피부고요. 그리고 목은 또 굉장히 단단하고 뽑기 안 좋은 목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피부가 약간 부들부들하고 약간 구멍 숭숭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피부인 경우가 있죠. 그리고 목은 또 굉장히 작고 약하고 해서 이게 쉽게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타입이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 같은 타입은 굉장히 심한 통증을 겪을 수 있다. 이게 단점이죠.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그게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왁싱을 그만두게 되는 이유는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비용은 자기가 뭐 낼 수 있으니까 시작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비용이 드는 것도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못하겠다 하는 순간이 오는 거는 착색, 잉그로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뽑다 보면요, 뽑은 부위에 상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상처가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그쪽에 균이 들어가면은 모낭염이 되는 거고요. 이게 뽑고 난 자리에 상처가 생기면서 그 부분이 완전히 닫혀버려서 다음에 올라오는 모가 이거를 뚫고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잉그로운이죠. 바깥쪽으로 자라야 되는데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잉그로운 안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털뭉치 같은 것들이 이제 피부 밑에 갇혀 있어요. 새까맣게 갇혀 있죠. 이거를 치료를 하려면 이 부분을 열어서 이거를 빼내줘야 돼요. 그게 잉그론에 대한 치료죠. 근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으면서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부분에 착색이 좀 생기기가 쉽습니다. 커다란 상처가 생기기도 해요. 왁싱을 길게 하면 할수록 하는 횟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왁싱을 받고 나서 거울을 보면 매끈하고 깨끗하고 뽀했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한 10년 왁싱을 하고 보니까 그냥 봤을 때 얼룩덜룩하게 보이고 보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장기간 했을 때는 살이 처집니다. 피부를 계속 물리적으로 뜯는 작업이잖아요. 이게 뭐 별 영향이 있겠어 하지만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처지는 거를 경험을 하세요. 몸에 이제 피부들이 다 상태가 다르죠. 얼굴 피부가 다르고 팔 피부가 다르고 다리도 다르잖아요. 이런 데들은 다 만져보면 어느 정도의 두께가 있어요. 단단해요. 그런데 외음부를 만져보잖아요. 특히 팬티 닿는 부분, 생리대 할 때 거기 닿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이렇게 잡아 당겨보면 쭉 늘어납니다. 굉장히 얇고요. 부드럽고요. 그리고 약간 쭈글쭈글하기도 하고 새카만 그런 피부예요. 안 그래도 잘 늘어나는 피부를 계속적으로 이제 쭉쭉 뜯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잡아당기는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처집니다. 쭈글쭈글해져요. 이것 때문에 레이저 제모를 결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 젊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한 30대 뭐 중후반만 돼도 이제 처지는 게 극명하게 보이거든요.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탄력 치료도 받으러 오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탄력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은 왁싱을 먼저 끊으시라고 권유를 드려요. 내가 왁싱을 끊기가 힘들면 레이저 제모를 우선 하시고 필요한 부분만 가끔 왁싱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물리적인 자극이 계속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리프팅 치료를 해놔도 또 잡아당겨서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요인들을 먼저 없앨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제모의 장점은 이 반대겠죠. 왁싱의 단점들을 이제 극복한 게 레이저 제모입니다. 레이저 제모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 그냥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모델은 반영구적인 제모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달 간격으로 저희는 5번 시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모량이 많거나 반응이 좀 더디신 분들은 10번까지도 시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났을 때 이제 뭐가 나는 거는 완전히 없어지거나 거의 이제 솜털만 조금 나거나 이런 정도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래 지속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은 점이에요. 아픕니다. 아프지만 5분에서 10분 많이 아픈 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도 아픈 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취 크림을 바르고 시술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다른 병원에서는 마취 크림을 안 바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받아보니까 안 바르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르고 해주세요 해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통증이 100% 없을 수는 없지만 안 발랐을 때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한두 번을 그렇게 받으면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모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때부터는 마취 연고 안 바르고 하셔도 돼요. 어쨌든 마취 연고를 바를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요. 시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픈 거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다는 것도 좋았어요. 시술 시간은 보통 10분에서 뭐 모량이 되게 많거나 아니면은 반응이 좀 좋지 않거나 해서 케어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 맥시멈 20분을 봐요. 가장 짧은 왁싱보다 시간이 더 짧은 거죠. 빨리 끝나요. 그럴 때는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지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왁싱에 비해서 이런 물리적인 자극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이제 레이저 제모 기기 같은 경우는 색소를 타겟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멜라닌 색소를 때려요. 그래서 피부가 하얗고 헤어가 검을수록 제모가 더 잘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자극을 하면요, 피부 아래쪽에 있던 멜라닌 색소들도 어느 정도 반응을 하면서 이게 오히려 탄력이 더 생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약간의 처짐이 있던 분들도 레이저 제모로 넘어오면서 왁싱을 하지 않음으로써 처짐이 진행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이 레이저 기계 자체에 약간 탄력을 올려주는 효과, 이런 것 때문에 탄력이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시술 때문에 더 처지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장점이죠. 그리고 인그로운이나 모낭염이 생기는 가능성도 적어요. 이게 모낭을 직접 파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 이제 상처가 생기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상처가 생긴다 하더라도 병원에는 무기가 있죠. 가장 좋은 무기 뭘까요? 항생제, 항염증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적으로 약을 좀 먹음으로써 한 이틀 정도만 약을 드시면 되거든요. 약을 먹음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연고 같은 거 발라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레이저로 인해서 생기는 가려움증이라든지 그런 불편감들을 좀 해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강한 시술이지만 생각보다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뭘까요? 왁싱만큼 깔끔하게 되지가 않아요. 왁싱은 이제 털을 하나하나 다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레이저 제모는 모낭을 파괴시키는데 이 파괴된 모낭에서 털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싹 사라지는 게 아니고 튀어나와요.
그래서 모공이 파괴되면서 털이 오히려 더 빨리 자라나오듯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뽑아보면요, 쭉쭉 뽑혀요. 죽은 털이기 때문에. 왁싱을 하면 당장에 깨끗해지는 거에 반면에 레이저 제모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더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죠. 어떤 거는 빨리 자라고 어떤 거는 늦게 자라고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온 것들, 꼴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반복되게 되면 왁싱을 여러 번 한 상태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털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레이저 제모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나는 깔끔했으면 좋겠다, 솜털 하나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분의 경우에는 레이저 제모를 먼저 하시고요. 이런 솜털들에 대해서 따로 왁싱을 받으시면 왁싱 시간도 훨씬 줄일 수 있고 통증도 줄일 수 있고 횟수도 좀 적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솜털은 그냥 일반 털만큼 빨리 자라지는 않거든요.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내가 휴가 가기 전에 한 번만 왁싱을 받으셔도 매끈한 상태를 완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복합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왁싱도 장점이 있고 레이저 제모도 장점이 있으니까 각각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시술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거를 뭐 꾸준하게 하시는 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완성이 됐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술 중에 하나라서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브라질리언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